김건희 여사 관련된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를 지금 압박, 핍박, 내지는 압력 받고 있는 시민언론 더 탐사의 대표 강진구 기자 모시고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본격적인 인터뷰 하기 전에 영상부터 먼저 한번 보고 시작하죠. 거기는 완전히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열린 공간? 열린 공간? 거기는 이제 권력이라는 게 네. 빨리 잡으면 우리가 안 시켜도 알아서 경찰들이 알아서 입건해요. 그게 무서운 거지. 예. 네, 우리가 잡으면 우리가 안 시켜도 알아서 해요. 그게 무서운 거죠. 자, 김건희 여사가 대선에서 남편이 대통령 되기 전에 했던 발언인데요. 자, 김건희 여사의 말은 전부 다 현실이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돌고 있을 정도입니다. 자, 구 열린 공감, 지금은 시민 언론 더 탐사죠. 네, 대표이신 강진구 기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표정은 뭐 그래도 생각보다 좋으시네요. 네, 표정 관리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사실 상당히 좀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언론사 압수수색하는 게 좀 제일 타겟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두 번째 압수수색 당하신 거죠, 솔직히 말하면? 네, 첫 번째는 사무실, 두 번째는 저희 자택 압수수색이 나. 그러니까 사무실 한번 당했고, 그 다음에 자택으로 어제. 놀랐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네, 사무실 압수수색보다도 사실은 자택이 집으로 저 혼자 있는데 제가 아침에 그냥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수사관들이 문을 열자마자 들이닥쳤는데, 제가 뭐 압수수색을 이런 식으로 불시에 당하셨던 분들의 심정이 어떤 건지 저도 어제 아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나오시기로 돼 있었기 때문에 어제 이제 이것저것 조율하려고 전화를 드려야 되는데 핸드폰도 당했다고. 연락이 사실은 좀 안 됐었어요, 한동안. 그렇죠. 네, 그래서 되게 불안했었는데 본인도 너무 놀랐을 것 같아요. 10명 정도의 수사관이 들이닥쳤다. 10명은 아니고 이제 7명. 7명. 7명인데 뭐 사실 뭐 제가 사는 아파트가 좀 누추합니다. 좀 좁아요. 네. 그러니까 거의 뭐 경찰들 7명이 어디 뭐 제대로 앉을 데도 없고 그냥 빽빽하게 7명이. 그래서 뭐 참 어제 7명의 경찰관들이 그 좁은 제가 한 20여 년 동안 사는 아파트를 그냥 샅샅이 뒤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랬군요. 근데 사실 우리가 권력에 이렇게 도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용감하게 취재를 해오셨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열린공감 TV를 통해서 많이 방송이 됐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좀 예측은 그래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러면 안 되는데. 사무실 압수수색, 언젠가 압수수색을 한번 나오진 않겠냐. 이제 그런 막연한 우려는 있었는데 사무실 압수수색 나왔을 때는 그래. 뭐 경찰 입장에서도 이걸 뭐 기소를 하든 안 하든 자기네들은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뭐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모습은 보여줄 필요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들었었는데 그 압수수색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 기자의 집으로 직접 찾아오는 걸 보고 이거는 뭐 그냥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은 아닌 것 같다. 뭔가 작심하고 경찰은 뭔가 이미 뭔가 세워진 시나리오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영상이 있으면 한번 좀 볼까요, 우리가? 지금 검토를 다 상관한테 동의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상관해서 제가 범죄 사실과 상관없는 거라고 얘기해서 동의하지 않았죠. 저희는 가져갈 거예요. 그게 가져가라고. 그렇게 강제로 가져가는 지금 첫 번째 사무실 압수수색. 그렇습니다. 이거 이제 좀 약간 항의도 하고 이때는 20명이 나왔어요. 사무실에는? 네, 저희 직원들보다 더 많은 수사관들이. 저희가 남양주 쪽인가요? 네, 남양주 저희 스튜디오인데요. 지금은 이제 지금 저 때 어떠셨어요? 분위기 같은 거 보면 좀 사실 어수선하기도 하지만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저 당시 이제 그 경찰 한 20여 명이 저희 직원 수보다 많은 숫자들이 저희 이제 스튜디오 곳곳을 이제 샅샅이 훑고 다니면서 뭐 저는 뭐 어느 정도
뭐 예상을 했었지만 아무튼 직원들은 굉장히 많이 놀랐을 놀랬죠. 거예요. 네. 그리고 직접적으로 올해 초부터 저희가 조금 직원 수를 많이 늘리기 시작했고 대다수가 올해 초 그러니까 이 건과 압수수색건과 무관한 그 이후에 들어온 직원들이 대부분인데 그렇죠. 그 직원들 노트북까지 샅샅이 저렇게 압수를 하면서 아마 상당히 직원들이 많이 당황했을. 직원들 노트북까지 가져가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사생활이 많이 담겨 있을 텐데. 예, 뭐 노트북을 직접 가져간 건 아니고 이제 보통 포렌식해서 가져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운받아가지고 파일. 예, 그렇죠. 근데 뭐 대부분의 직원들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다 이 사건 이후에 입사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 그런데 어쨌든 위법하고 이런 것도 좀 있었을 것 같긴 한데 뭐 정확하게 지금 여기서 말하기는 좀 그러네요. 근데 이제 다행히 우리 조국 정경심 교수 사건에 있어서 이 동양대 PC 압수수색 절차의 이제 유법성 논란 부분들이 굉장히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됐잖아요. 네. 그리고 뭐 대법원에서도 디지털 자료들을 검색을 할 때는 피의자 입회가 반드시 보장이 그렇죠.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부분들 절차적인 위법성들은 안 하려고 애는 많이 썼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쓰는 노트북 같은 경우 제가 잠깐 다른 일 때문에 그 자리를 비웠을 때는 그러면 잠시 멈춰야 되거든요. 그렇죠. 검색을. 없으니까 그런데 그 상황이. 제가 없는 상태에서도 계속 검색이 진행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여전히 아직까지도 이 디지털 포렌식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압수수색 관련해서 위법 사항들이 이제 완전히 해소되진 않았다. 해소되진 않은 거죠. 원래 이렇게 압수수색 영장 들고 오면은 보통은 참관이라고 해서 당하는 사람 쪽에 2명 이상이 같이 이걸 보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보통은 변호사한테 연락해가지고 좀 와달라고 하는 게 제일 좋고 변호사가 오면 시작을 하는 게 맞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실 이제 그런 식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 있지 않으니까 당하는 사람들은 놀래고 그 다음에 하는 사람들은 아주 개선장군처럼 막 가서 뒤지고 이런 일이 좀 일상화되긴 합니다. 자, 어쨌든 첫 번째 사무실 압수수색에 이어서 어제 오전에 자택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것하고 사무실 압수수색하는 것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좀 전에도 뭐 자고 있는데 갑자기 7명이 들이닥쳐가지고 놀랬다 이런 얘기 하셨었는데 휴대폰 가져가면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처음에? 처음에는 이제 저희 휴대폰을 열어서 몇 가지 이제 키워드 검색어를 가지고 휴대폰에서 키워드 검색을 해요?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뭐 벌써 30여 년간 기자 생활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30여 년 기자 생활을 해온 휴대폰 제가 계속 업데이트를 해가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오래 걸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압수수색 영장에서는 이제 디지털 기기 자체를 바로 압수할 수 없고 선별 추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이제 디지털 기기를 압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통으로 가져가는 건 안 된다. 니네들이 어떤 부분이나 범위에 대해서 압수수색하겠다고 처음에 신청서 냈으면 그것만 해라.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시간이 많이 걸린다 뿐이지 사실은 제 휴대폰에서 일정한 뭐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선별 추출하는 게 불가능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닌데 이걸 내 휴대폰 자체를 압수한 건 동의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러다 보면 이게 앉아서 뭐 1박 2일이고 2박 3일이고 집에서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그러면 제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어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대신 그러면 휴대폰 이 디지털 포렌식 팀에서 이걸 이제 검색을 할 때 내가 이제 입회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래서 일단 어제는. 근데 원래 그거 조건 안 걸어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같이 있어야 되는 건데 사실은 그냥 좀 그랬던 것 같고 이게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군요. 네, 제가 도대체 제가 어떤 죄를 저질렀게 거의 뭐 중범죄인의 취급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좀 받습니다. 그러면 압수수색할 때 당신은 무슨 혐의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수사 중이고 그래서 압수수색합니다. 이렇게 딱 영장을 제시하면서 하잖아요. 네, 무슨 내용이던가요? 영장 내용은 이제 저희가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아주 반복적이고 악의적으로
그 낙선 목적을 가지고 그 윤석열, 김건희 씨를 이제 비방을 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이렇게 네.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낙선 목적을. 되게 심각한 가지고. 범죄인데. 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네, 뭐 저희는 사실 뭐 숨길 것이 없습니다. 숨길 것이 없고. 네. 저희 탐사보도 그 언론으로서 이제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그 반드시 유권자들이 알아야 될 그냥 공적인 정보들을 공론장에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던 것이고요. 그 보도가 결과적으로 윤석열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단지 저희 보도가 윤석열을 불편하게 했다는 이유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서 노력했던 기자들의 모든 노력들을 그런 식으로 낙선 목적의 보도로 그 몰아간다고 얘기한다면 과연 앞으로 그런 공직선거 기간 동안에 언론의 그 후보자 검증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네. 그러네요. 사실 이게 좀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난번에 사무실 압수수색 했는데 이번에 자택까지 했다. 사실 이건 되게 이례적이거든요. 그러면 사무실에서 압수수색했을 때 그때 2상자 정도 가져갔다고 제가 들었는데. 2상자를 가지고 왔는데 거의 빈 박스로 나갔어요. 2상자 가지고 왔는데 빈 박스로. 그럼 그때 못 건졌다는 거잖아요. 뭐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주로 이 디지털 그 기록, 그 부분들을 이제 압수하는데 주요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 같아요. 영상이니 뭐 자료니 이런 것들 말하나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집까지 압수수색했는데 이게 법원에서 판사님이 영장을 내주는 거라 그렇습니다. 자택에 대한 영장을 내줬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우리들이 모르는 뭔가 되게 중요한 단서가 있는 것처럼 혐의 사실이 입증될 만한 뭐가 있는 것처럼 법원에 신청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본인이 생각하기에 뭐 좀 그런 게 있어요? 아니 기자가 뭐 제보를 받아서 그 제보 내용에 합리적인 의심이 들고 그래서 스스로 뭐 발로 뛰어서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한 내용 자체를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특정 후보한테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이유로 이걸 선거법 위반, 명예훼손죄로 이렇게 우유를 해서 마구잡이로 영장을 청구하고 판사가 또 그 부분들을 별다른 의심 없이 이렇게 기자들의 집까지 이렇게 압수영장을 이렇게 그것도 이미 앞에 한 차례 사무실 압수수색까지 했는데 그러니까요. 이건 좀 해도 너무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게다가 지금 구성원들 전부 다를 지금 거의 다 압수하고 있는 상황이나 똑같아요. 그렇죠? 최창기 멤버들 지금 그렇습니다. 사실 이거는 조금 뭐 강진구 기자 개인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언론과 관련된 영역이 많아서 저는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걱정입니다. 자, 노영의 뉴스인사이다 강진구 시민언론 더 탐사 기자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이 애청자분들께서 강진구 힘내라 뭐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응원해 주는 거. 감사합니다. 더 탐사 화이팅. 강진구 기자님 사랑해요. 허위 아닌 진실을 파헤치니까 쫄은 거 아니겠습니까? 진실 보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청년 결백 강진구, 막 갓진구, 막 여러 가지 응원들이 나오는데 한마디 하시죠. 진짜 지난번에 사무실에 압수수색 나왔을 때 많은 이제 인터넷 언론 그다음에 이제 시민들이 와서 언론 탄압 중단하라고 하는 이제 손수 쓰신 이제 손팻말들을 들고 저희를 응원해 주셨는데 경찰들 숲을 해치고 그 밖에 잠깐 제가 이제 뭐 화장실에 다녀오기 위해서 그 시민들 많은 시민들 사이를 지나가는데 힘내라라고 얘기하는 얘기 듣고 참 제가 그 안쪽에서 압수수색을 당할 때는 의연하려고 했었는데 외려 그 시민들이 그렇게 응원의 메시지 보내는 걸 보면서 좀 콧날이 좀 시큰해졌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많은 또 문자로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는 진짜 저한텐 제가 올바른 일을 했고 그리고 조금도 다시 흔들리지 말라고 격려하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더 힘내겠습니다.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이 얘기가 지금 핵심입니다. 자, 경찰이 압수수색할 때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게 키워드를 검색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한번 그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압수시 주요 검색 키워드로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건진, 양재택, 전상흠이 이제 그 아크로비스타 그 306호 김건희 씨가 양재택 동고설과 관련해서 그 아파트를 최초로
소유했었던 소유했었던 사람인가요? 사람이고 양재택 전 검사의 가까운 지인으로. 아, 전상훈 예, 씨가. 그리고 삼부토건 그 라마 르네상스의 그 양주 주류를 공급했던 사람으로. 아, 라마다 저희가- 르네상스에. 네, 그래서 저희가 자주 거론했었죠. 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특이한 검색 키워드가 있어요. 뭐 더불어민주당도 그렇지만 이재명, 네. 김범수, 윤기중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것은 뭡니까? 왜?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는 저희가 뭐 이재명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 뭐 이재명 후보가 뭐 고소 고발인 이쪽은 아닌 것 같고 피해자로 그렇죠. 검색을 했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아까 이제 낙선 목적으로 보도를 이제 한 의심을 가지고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지금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혹시 이제 저희가 이제 이재명이나 아니면 민주당하고 공모해서 아하. 뭔가 연계를 가지고 정보를 주고받고 심지어는 무슨 금품 지원까지 받으면서 이런 보도를 한 게 아닌가. 이재명 의원 쪽으로부터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보는 것 어쨌든 같다. 예, 낙선 목적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희 보도를 이제 민주당과 네. 이재명의 사주를 받은 일단 이 청부 청부 보도다. 청부 보도 이러한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하필이면 이게 오비일하겠습니다마는 네. 어제 하필이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소환 통보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소환 통보를 하고 네. 강진구 기자나 이 시민언론 덧탐사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하고 네네. 이게 이제 묘하게 타이밍이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이거 보복 수사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 보복 수사일 수도 있고 저도 그 이재명 지금 대표가 9월 6일 소환됐다는 얘기를 듣고 이번에 압수수색이 우리를 겨냥을 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결국 민주당. 뭔가 네. 아니 이재명 후보를 압박하기 위한 추가적인 뭔가 단서를 입수하기 위해서 네. 압수수색이 나온 게 아닌가. 아마 그 경찰이 수뇌부 쪽에서는 저희 그 더 탐사가 이재명 후보하고 뭐 깊은 연관을 가지고 그 보도를 했다라고 강한 확신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래요? 듭니다. 예. 어머나. 지금 지금 아주 저희는 원래 슈퍼챗 네. 주시는 분이 없는데 네. 오늘 난리 났습니다. 써니 최님 2만 원. 그다음에 또 정성임님 다들 그냥 소현서님 다들 그냥 막 보내주시는데 감사드리고요. 제가 대신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강진구 기자를 위해서 했겠지만.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정치 보복이다라는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네. 사실은 이제 수사와 압수수색 이런 것에 대해서 명분이 이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근데 보시기에 네. 개인적이든 뭐 혹은 이 기자로서든 네. 지금 이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너무 부당하게 당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이건 뭐 선을 넘어도 너무 넘어선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결국 압수수색의 명분은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검찰에서 뭐 저는 뭐 12시간 한 번 나가서 조사를 받고 그걸 이틀씩이나 조사를 받고 했는데 또 다시 압수수색이 들어온 것을 유일한 명분은 사실은 저희가 그 제보자 취재원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거든요. 아니 근데 언론사는 원래 취재원 공개 안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취재원 비리권이 있어요. 취재원하고 제보원을 공개하지 않은 것에 따른 그 불이익은 사실은 하면 기자가 안 돼요. 스스로 본인이 나는 내가 스스로 나에게 불이익이 있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취재원 제보자를 공개할 수 없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한다면 그 의사를 사실은 존중해왔던 게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그 언론의 자유를 존중해주는 국가기관의 기본 태도였거든요. 그럼요. 기본 모랄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기자가 그 취재원 제보자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제로 그 제보자를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좀 잔인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경찰 수사기관에서 판단했을 때 제보자 취재원도 공개하지 못하는 이 기자의 이 보도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냐. 뭐 그런 차원에서 차라리 기소를 하면 되는 거죠. 그 불이익을 그냥 기자가 나는 취재원 내 불이익을 있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취재원을 공개할 수 없다고 얘기한다면 네. 그 의사는 기본적으로 존중해줘야 되는 게 우리 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이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겠죠. 예. 네. 자,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수사 방향이 이 시민언론 덧탐사하고 민주당이 혹시 뭐 연계되어 있는 거 아니냐 네네. 이런 의심 하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혹시 민주당 측에서 연락 온 거 있으세요? 제가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그 민주당 쪽에 사실은 가장 큰 아쉬움이 뭐냐면 네. 예, 당의 그 공보를 책임지고 계신 분 자체가 그 당시에는 이제 열린공감TV였죠. 열린공감TV 보도에 대해서는 일체 반응을 보이지 말라. 아, 그게 또 공식적인 입장이었습니까? 예, 그걸로 국회의원들한테 문자 메시지까지 보내고 그랬거든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왜 그러는 겁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뭐 일단 기본적으로 일개 유튜브 언론 따위에 우리 민주당 제1당의 의원들이 그렇게 휘둘리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지난 대선 기간 중에 뭐 민주당이 그만큼 뭐 내부적으로도 뭔가 뭐 단일을 제대로 된 뭐 체계적인 어쨌든 뭐 목소리를 내는 정당은 아니었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저희 이 보도에 대해서 민주당의 공식적인 공보 라인에서 그런 네거티브한 반응을 보일 만큼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지금 거꾸로 경찰에서는 저희가 민주당하고 뭔가 조직적인 공모를 해서 네. 보도를 한 것처럼 하는데 참 이거 뭐 전부 다 마무당한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은 수사기관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 전제, 예를 들면은 민주당하고 뭔가 이렇게 연계해서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그런 일은 전혀 없었었다. 네, 그러니까 저희 보도가 결과적으로 윤석열 공익을 위한 후보에게 것이었다. 불리하게 작용을 했을 수는 있죠.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나 김건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팠을 수도 있죠. 솔직히 좀 기분 나빴을 것 같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예. 본인이 기분이 나쁘다고 또 본인이 선거에 불리한 영향을 줬다는 이유로 그런 보도를 한 그 기자를 이렇게 선거법 위반으로 이렇게 고소고발 남발하고 또 이걸 또 기다렸다는 듯 또 수사기관이 낚아채서 압수수색을 하고 이제 이런 관행들이 정착이 된다고 얘기한다면 네. 정말 우리는 다시 야만의 시대로 회귀하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 여쭤볼 타임이 됐습니다. 네.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보기엔 오해에서 비롯된 그런 수사일 수도 있는데 네. 현실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지금 직면해 있는 거잖아요. 언론사가 네네. 유튜브 언론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메이저 언론이 아니라서 이렇게 당하는 걸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취재 방향이 조금 위축되거나 네. 앞으로 좀 조심해야 되겠다. 네. 사실 이렇게 가는 걸 목적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네,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가장 우려하는 것이 이제 그 이 수사기관의 그러니까 그 강제 수사의 남발들이 결국 노리는 것이 일차적으로 저희를 사법 처리를 하는데 성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그 괴롭힘으로써 그 심리적으로 그 압박을 가하는 강제 수사를 통해서 우리가 추가적인 보도를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이게 흔히 이제 뭐 전략적 봉쇄, 뭐 소송이 뭐 이런 얘기도 많이 그렇죠. 나오고 아예 그러잖아요. 그냥 무서워서 스스로 못하게 만드는. 네. 저희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 의도에 그렇게 우리가 쉽게 무릎을 꿇을 수는 없죠. 예. 그런 의도를 가지고 수사를 한다고 얘기한다면 다른 언론사는 몰라도 저희 더 탐사를 무릎 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뭐 어쨌든 강진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수사기관이나 또 이제 보수 쪽의 입장에서는 당시에 열린공감TV나 뭐 현재 시민더탐사나 네. 악의적으로 현 정부를 공격하고 있고 네. 사실에 전혀 근거하지 않은 허위 네. 사실을 계속 유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공익이란 이름으로 포장할 수 없는 거다. 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정리해 주시죠. 이게 공익이냐 아니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어쨌든 뭐 저희가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도 그 여러 언론들이 뭐 윤비어천가 또는 뭐 그 건비어천가로 불리는 낯뜨거운 보도들 사실은 굉장히 많이 많죠. 했어요. 이제 예. 그런 가운데 저희 이제 그 더 탐사에서 이제 그 대선 이후에도 저희 꾸준히 그 술통에 빠진 대통령부터 비롯해서 네. 그리고 저희들이 뭐 또 무속인 또 시리즈도 계속하고 특히 이제 대통령실 그 수의계약 부도도 저희가 이제 계속 잇따라 이어가고 있고 네. 그 조그만 언론이 그 메이저 언론들도 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그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정부의 불편한 보도를 하는 부분들이 몹시 괘씸하긴 하겠지만 그렇죠. 아예 제목 보세요. 술통에 빠진 대통령이라니요.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러나 네, 농담입니다. 그 국정의 네. 최고 책임자라고 얘기한다면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 그또 언론의 그 비판에
그 누구보다도 관용해야 될 책임이 있는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네, 사실 뭐 지금 말씀을 이렇게 담담하게 하고 계시긴 합니다만 제가 보니까 상당히 힘들어 보이는 건 솔직히 사실입니다. 네, 지금도 방송 끝나고 다시 또 이 경찰청 서울경찰청에 가서 가야 돼요? 네, 저희가 어제 그 디지털 포렌식 한 부분들 이제 봉인을 해제하고 그 네. 분석 작업이 이제 완료된 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제가 또 서명을 해야 됩니다. 아, 그럼 서초경찰서 가시는 거예요? 서초경찰서로 말고? 이제 넘기기 전에 네. 이제 어제 저희 핸드폰에 대해서 이제 이미징을 떴거든요. 그 이제 분석을 위한 기초 이제 작업인데 그 기초 작업이 이제 완료된 부분들 제가 이제 확인하고 체크하러? 네. 네, 서명을 하러 또 가야 됩니다. 9시. 9시까지. 아유, 참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요. 네, 어쨌든 힘내시기 바라고요. 네. 네, 이제 진실이 좀 밝혀지고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